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 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다.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 지은이 류슈즈, 옮기니 박주선, 발행 더 퀘스트, 발행일 2024년 1월 31일입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인생 후반을 즐기는 할머니 의사의 재미 넘치는 일상과 단단한 건강 루틴. 20, 30, 40에게 각기 다른 삶의 조언이 필요하듯 중년에게도 노년의 삶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대만에서는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할머니 의사 류슈즈를 찾습니다. 59세에 병원에서 퇴직한 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삶을 즐기는 그녀는 대만에서 현재 중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노년의 롤모델로 손꼽힙니다. 의사로 살아온 인생 전반기를 거쳐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류슈즈가 이번 책을 통해 중년이 된 이들에게 건강 조언, 인생 조언을 건넵니다. 앞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면 좋은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노년의 일과 삶과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집 딸의 운 좋은 인생. 어머니는 딸 둘, 아들 하나, 3남매를 두었지만 35 당시로는 고령의 나이에 또다시 임신을 했다. 온 가족이 아들이길 바랐으나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어머니의 산도를 빠져나왔다. 오른쪽 머리와 뺨이 심하게 눌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입술이 한쪽으로 일그러졌다고 한다. 이웃들도 구경하러 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살다 이렇게 못생긴 아기는 처음 보네.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내 이름을 짓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운 좋게도 가는 길에 마을의 한 병원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여의사의 이름을 신고서에 적어 넣었다. 그렇게 생긴 이름이 바로 슈즈다. 밥 먹을 때 테이블 위에 달걀이 하나밖에 없을 때면 두 언니와 나는 젓가락을 가까이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보나마나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러나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오빠를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랑의 대가가 바로 기대였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가문을 빛내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대신 운 좋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었다. 쌀집 운영은 두 언니가 도왔고 부모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오빠의 학업뿐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운 좋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이웃집 아이와 종일 밖에 나가 놀다 보니 몸도 튼튼해졌다. 사춘기 시절 평범한 외모에 키 작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감정 소모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공부를 잘했던 나는 오빠의 뒤를 이어 의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학 병원 신경과 의사로 취직했다. 여의사가 많지 않던 시절 내가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나면 가끔 보호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다. 의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죠? 혹은 같이 회진하는 남자 의사를 주치의로 나를 레지던트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운 좋게도 나는 남녀 차별을 겪은 적이 많아 이런 사소한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을 아주 열심히 치료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쌀집에서 자라서 상대방의 의중을 잘 살피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었기에 임상, 교수, 연구 모두 잘 해낼 수 있었다. 제 역할을 다하는 의사로서 은퇴할 때까지 동료들과도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단체 관광으로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고성에 갔을 때였다. 마침 황혼 무렵이던 그때 60대 여성 몇 명과 함께 교회 밖 계단에 앉아 식사하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퇴역 장교와도 같은 모습으로 꼿꼿이 서서 여성들을 향해 칭찬하기 시작했다. 귀부인 같다. 미소가 매력적이다. 눈이 아름답다. 머릿결이 곱다. 몸매가 늘씬하다. 옷차림이 고상하다 등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내 차례가 되자 노신사는 딱히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듯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나는 정말 기뻤다. 이 신사분이 나의 장점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똑똑하다거나 학식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 노신사의 말처럼 나는 언제나 운이 좋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잡으며 살아왔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3가지 방법. 2019년 대만 내정부가 발표한 국민의 평균 수명은 81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20년 6월 대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인데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이로 보아 장수는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건강하게 늙느냐, 즉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심신의 건강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2020년 2월 4일에 발행한 미국 의학 잡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 21세기 장수 처방이라는 문헌을 인용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미시간 대학교가 수행하는 종단 연구인 건강과 은퇴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68세인 6,785명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에 관한 설문을 시행했다. 이들이 삶의 목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와 같은 7가지 질문을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표가 뚜렷한 것을 의미한다. 4년 후 이 연구를 통해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의 사망률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보다 2.43배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혈중 코르티솔과 염증 유발 세포 호르몬의 농도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나의 꿈에 관한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것이다. 노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원대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지원한다거나 지역의 대학을 간다거나 악기, 도예, 글짓기, 그림, 댄스 스포츠 같은 취미도 충분히 목표가 될 수 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을 느낀다면 괜찮다. 이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교 활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양한 인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며 소속감을 느껴야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주로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은퇴 이후에야 자신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 자신의 흥미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회원들은 직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함께 늙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모르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한 기억과 노화 연구에서 평균 81세의 치매를 앓지 않는 노인 921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6년 뒤 220명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는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48% 낮은 것을 알아냈다. 플라보놀은 찻잎이나 양배추, 시금치, 콩, 꼬투리, 콜리플라워, 귤, 토마토, 배 등 다양한 채소 및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금연과 적당한 음주, 적극적인 뇌 운동과 신체 운동, 여기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모르는 이는 없지만 지키는 이는 많지 않은 게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노년에 지키는 생활 습관은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면역력 증강과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친구 3명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그중 78세인 한 친구는 남편 상을 치른 지 100일 정도 됐다. 친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고통과 상실감을 겪었다. 다행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식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이나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했고 여러 해 동안 불공을 들이며 수양했던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어 천천히 혼자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것 외에도 가끔 나와 함께 교회로 놀러 가거나 홀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하이킹하러 가기도 했다. 한 번씩 야시장에 들러 완자 요리나 새우 수프를 사 먹으며 예전에 남편과 먹었던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몇 년 동안 활동했던 골프 모임에 돌아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최근에 교회에서 개설한 일본어 수업에 등록했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었다. 선생님이 일본어로 질문을 던졌다. 이번 중추절은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는 한 남자분이 말했다. 친구와 노래방에 갈 겁니다. 이번엔 7순이 넘은 혼자 사는 여자분이 말했다. 혼자 지하철 타고 단수위에 달 구경하러 갈 거예요. 하나같이 센스 있고 쿨한 모습이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결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 여부와 상관없이 혼자 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를 나를 위해 틈틈이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일상생활에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동호회라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다.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예전에 지역 대학에서 유적 탐방 철도 여행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젊은 학생들과 완행 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다.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친구가 있다. 오랫동안 사귀어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절친, 아프거나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친구, 여행, 맛집, 골프, 독서 등 취미가 같은 몇몇 친구들, 인터넷상의 친구 등 이들은 모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며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다.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즐거운 식사가 치매를 막는다. 1년 전쯤 60세 전후의 친구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 그들은 타이베이 모 대학 동기로 매주 선생님과 다 같이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우정과 함께 지식도 쌓는다. 최근 그들은 즐거운 식당이라는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나도 흔쾌히 들어가게 되었다. 6명에서 8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임은 매주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점심때 만났는데 마음껏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었고 각자 가정이 있으므로 저녁에 늦지 않게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소는 주로 한 사람의 집에 고정적으로 모였다. 집주인은 장소와 커피, 먹을거리를 마련한다. 때에 따라 100에서 200위안씩 회비를 걷기도 했다. 집에 모이면 각자 알아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 채소 씻기, 썰기, 볶기, 나르기, 과일 깎기, 디저트 준비, 커피 내리기 등이다. 그리고 다 같이 메인 요리, 국, 샐러드나 밑반찬을 만든다. 최근에는 홍사우러우와 함께 원추리 모기버섯 볶음, 원추리국, 삶은 달걀, 그리고 양민산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곁들여 먹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탁에서 소파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면서 온갖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 주제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부터 인생 경험까지 다양했다. 한참 수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예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임 전에 먼저 어떤 요리를 해야 건강하면서도 맛있을지 고민하고 장을 본다. 요리를 할 때 두 손을 바쁘게 사용하면서 계속 움직인다. 식사 후 수다 시간에는 편안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쓴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임 자체가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준다. 물론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 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즐거운 식당 모임은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병 확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바쁜 업무로 인해 혼자서 급하게 한 끼 때우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년에는 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려지는 음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웃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음식을 권하고 집어주기도 하면서 식욕이 돋아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많이 먹게 된다. 음식 투정하는 아이도 학교 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밥을 먹지 않는가. 이처럼 식욕은 서로 전염되기 마련이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일종의 사교 활동이며 노인에게는 특히 그렇다. 일본의 초고령 농업산지인 고치현에 대한 연구를 담은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데 총 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284명이 늘 혼자 식사한다고 답변했다. 논문에 따르면 가족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혼자 식사하는 사람에게 우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삶의 질이 떨어졌으며 음식의 가짓수도 비교적 적었다. 나는 60세부터 7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은퇴를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신체 능력은 아직 쓸만해서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수월하다. 이때 잘 맞는 친구를 만나 자주 밥을 같이 먹는 루틴을 가지면 좋다.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늙어갈 친구와 함께이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임이 틀림없다. 몸과 머리는 바쁘게, 마음은 편안하게. 일본 영화 웃음대장 할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진 8살 배기 남자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다른 친구들처럼 검도나 유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는 손주에게 똑같은 운동이고 돈도 들지 않는다며 달리기를 배워보라고 말한다. 아이는 결국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몸도 더욱 건강해졌다. 마찬가지로 노년층에게 있어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다. 체력이 좋을 때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거나 혼자 조깅을 하고 점차 나이가 들면 언덕길, 강가 둑길, 공원 오솔길을 걷는다. 비가 올 때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거닐어도 좋다. 매일 전통시장을 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걷기만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70년 전부터 밝혀진 사실이다. 1953년에 출간된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런던 2층 버스 기사의 심관상 동맥질환 발병률이 자주 걸어 다녀야 하는 버스 안내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이후 많은 의학 문헌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워주어 덜 넘어지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유방암, 심혈관 질환, 치매,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 및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다. 충분한 운동량은 과연 얼마일까? 개인의 연령, 체력, 그리고 질병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다. 많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운동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2018년 제2차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장려한 내용을 참조해도 좋겠다. 매주 최소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 예시, 빠르게 걷기, 배구, 정원 가꾸기 등. 또는 매주 최소 75분에서 150분 정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예시, 조깅, 무거운 물건 들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 수영과 자전거 타기도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천천히 걷기와 집안일 하기는 저강도 운동에 속하지만 어쨌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대만 국가위생연구원이 2011년 의학학술지 랜싯에서 발표한 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
사실 저마다의 취향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면 된다.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운동의 유형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았다. 18세에서 84세의 미국 성인 26,727명을 17년간 추적한 연구였는데 해당 연구에 포함된 15가지 운동 가운데 걷기,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6가지 운동이 사망률을 7%에서 22%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걷기가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인지 알 수 있다. 걷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 또는 교외로 하이킹 하는 것이 더 좋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멋진 풍경과 예쁜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으며 신선한 공기와 새들의 노랫소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실내 운동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이킹은 몸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류슈즈님은 은퇴 후 노년을 즐기는 의사이자 작가로 대만에서는 치매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만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치매에 걸리는 인구도 많아졌기에 그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치매와 뇌 건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가 대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이유는 노년을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으며 글을 통해 자신의 행복한 노년을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저자를 처음 접했지만 왜 그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책을 읽으며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인생을 긍정하고 낙관하는 저자의 가치관은 행복한 노년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화하는 것, 질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 그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잘 공존해 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80을 바라보는 저자가 평소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는데요. 긴밀한 인간관계, 균형 잡힌 운동, 적당한 사회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모습은 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했습니다. 저자가 노년의학 전문가인 만큼 치매와 노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